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이 날이 좋아서 오시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움은 없으셔서 예. 저 좀 마음이 놓이네요. 막 어떤 때 설명회 할 때는 날도 춥고 또 비도 오고 가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예, 오늘 일단 그 여러분들 그 첫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예, 이제 거의 간단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입시 분석하고 그리고 요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합격자들을 좀 몇 분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의대생들이 이제 방학 앞두고 가장 바쁠 때 중에 바쁜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소견 발표는 이제 저희가 차후에 지금 뭐 12월 이나 또 시험 끝나고 1월 중에도 이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합격생들 모시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요. 그 각 과목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지금 너무 많죠.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기 이지 아카데미에서 한의학하고 화학을 맡고 있는 유승열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원광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예. 저는 2016년도에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 준비는 언제부터 했느냐? 2012년 9월부터 했습니다. 정확하게. 흔히들 합격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부한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키거나 뭐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전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려요. 예,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3년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리고 2016년에 그 원광대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도 이제 그 본과 4학년 이제 실습 나가거든요. 예, 졸업반이네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간 사람이거든요. 먼저 가봤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잖아요. 학원의 목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셔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예, 저희 학원도 항상 그걸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요. 각 대학별 전형 과목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이미 다 알고는 계시죠. 뭐 설명에 뭐 좀 다른 학원들 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돌아보시고 혹은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통해서 확인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는 드릴게요. 일단은 학교의 전형을 알 필요가 있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애석하게도 한의대 그 편입시험은 다 그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도 다르고 그 문제 유형, 스타일 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너무 많이 다르다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책으로 배우는데 예, 약간 다른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한의학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한의학을 안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크게 구별 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의학을 안 하는 학교는 원광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광대. 나머지 학교는 다 한의학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예. 일단 편하게 공부를 이제 하신다면, 그 다음에 한의학 하는 학교 중에서 생물과학,
화학을 하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요, 생물과 화학을 하는 학교는 동국대하고요, 대전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 하는 학교 중에서 한문하는 학교가 있고요, 생물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한문하는 학교는 우석대하고 동신대고요, 생물하는 학교는 세명대입니다. 제가 너무 유광도 강의하듯이 안 하나요? 나눠보면 딱 이래요. 그냥 한 번에 딱 보이시죠? 이 표보다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강 같은 데는 좀, 여기 한의학을 안 하는 대신에 과목이 뭐냐면요, 한문 보고요, 다음에 생물 보고요, 다음에 화학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학교 무슨 과목을 보는지 다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학교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뭐 사실 편입시험도 좀 이렇게 통일돼서 일관성이 있으면 좋으실 텐데, 그죠?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보면은 다 학교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특이한 사항은, 대전대 같은 경우는, 대전대는요 한문이 더 추가가 돼요. 예, 이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에 대해서 볼게요. 세명대만요 700 이상이면 돼요. 세명대만. 그러니까 700을 맞든 900을 맞든 점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올로와 논이에요. 통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격뿐입니다, 여기는. 하지만 나머지 학교는요, 예, 토익 가산점이 다 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가장 터프하게 따진다면 토익 700점이 대부분 700 이상이거든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요. 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몇 점 이상이요? 70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동국대는 없어요, 그 커트가. 그런데 대개 다 700 이상 갖고 계시니까, 예, 700 이상이면 700점이면 100분위로 따졌을 때 71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만약에 본인이 990이다 그러면 얼마로 보시면 돼요? 점수 100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익 900점이다 그럼 얼마로 보면 돼요? 91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에요. 물론 그 환산표가 학교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 환산표가 유일하게 다른 학교가 여기에요. 유일하게 다른 학교가, 예, 약간 달라요. 여기는 850까지는 굉장히 점수 짜게 줘요. 근데 850 넘어서는 조금 이 점수 주는 게 좀 후합니다. 예. 그 이제 이건 유광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 학교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 세명대만 700 넣으면 되고요. 예. 다 한 방에 들어오죠.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그 원광대 같은 경우가 탭스만 보겠고요. 탭스, 토플 이랬는데 지금은 다 그냥 토익으로 보니까요. 어차피 토익이 제일 공부하기 쉬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토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좀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구 한의대 이렇게 있는데,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미트디트 시험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1, 2급 한자,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공인영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갑자기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없어질 수 있고, 저희 학원에 준비하는 그런 과목하고 겹치진 않아서 저희가 대구 한의대는 지금 저희 학원서는 일단은,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동국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동국대는 공인영어 15% 하고 나머지 35%입니다. 그 동국대에 지금 그 한문이 이렇게 그 표시돼 있고 가로가 쳐져 있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한문 출제가 안 되거나 된다 손 치더라도 몇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한문 한의학이 똑같은 비율로 반영돼서 나왔던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동국대는요, 이제 각 학교별로 좀 문제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적으셨고, 동국대는 일단 영어 점수 있고요. 자, 한의학하고 한문. 이제 일단 과목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거의 한의학에서만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문제 출제되고 있거든요. 다음에 생물 20문제 출제되고요. 화학 20문제 출제됩니다. 전부 그리고 예, 사지선답니다. 객관식. 아시겠죠? 예. 그럼 몇 개 문제입니까? 총 80문제 100분 한 방에 줍니다. 한 방에. 100분 동안 못 나가. 그러니까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한 번에 시험 보셔야 돼요. 80문제 예, 100분. 우석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한문하고 뭐만 봐요? 한의학만 봅니다. 40문제씩이고요. 오지선답니다. 여기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예. 참고로 주관식 있는 학교만 제가 또 표시해 드릴게요. 주관식 있는 학교는 여기입니다. 예. 세명대는요 단답형이에요. 아직까지 한의학에서만 단답형이고요. 생물을 지금 한 지가 2년 됐거든요. 올해로서 3년째인데 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기 많이 주고 거기서 번호를 골라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주관식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한의학은 단답식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비율은 한 10개? 예전에 세명대 같은 경우는 딱 100점이었거든요. 세명대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의학 70점에 그 다음에 생물이 30점입니다. 예전에는 70문제, 3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약간 점수가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단답식 있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대전대는 좀 길게 쓰는 서술 문제도 나옵니다. 예. 다 나와요. 한문에서는 가로 채우기 문제, 주관식으로 가로 채우기 문제, 다음에 생물하고 화학에서도 푸는 문제 나오고요, 주관식으로.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도 뭘 설명하라, 기술하라 하는 문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설명 제가 안 빠르죠? 예.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하세요.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신대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동신대는요. 예. 그리고 주관식 있는 학교는 대전대하고 세명대고요. 동신하고 우석도 오지선답니다. 예. 거기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쓰신 거는 세명대입니다. 세명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해드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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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서술형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수는 대전대는요. 문제 수가 해마다 좀 많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일관성은 없거든요. 그때그때 점수, 배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광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광대는 다 100점입니다. 영어 100점, 한문 100점, 생물 100점, 화학 100점입니다. 그리고 다 객관식 오지선다입니다. 네, 객관식 오지선다예요. 네. 두 번째 페이지, 거기 나와있죠? 예, 거기. 앞 페이지 보실래요? 앞 페이지. 예. 예,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이게. 예. 자, 동신대 설명 드렸고요. 세명대 설명 드렸고요. 예, 대전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전대 보면 한문하고 한의학을 같이 봅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 쓸게요. 대전대는요, 한문 한의학을 같이 봐요. 시험 볼 때. 그리고 몇 점으로 거기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200점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생물 화학을 같이 봐요. 그리고 200점으로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500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학교들은요,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별. 그래서 각 과목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40점이 안 되면 과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명대 같은 경우 30문제 중에 몇 개가 과락이 됩니까? 12개가 과락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 여기서 한의학을 내가 다 맞았어. 근데 여기서 11개 맞았네. 합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등수도 1등 나와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락 없는 학교는 동신대. 근데 뭐 그건 알아놓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예. 그리고 그러면 과락을 따질 때 나머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몇 점으로 보시면 돼요? 40점. 그러니까 아까 원광대 같은 경우도 과목마다 다 몇 점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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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거기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나머지 점수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돼요? 불합격 처리됩니다. 총점으로는 합격점에 들지 몰라도 아시겠죠? 예. 그런데 대전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많이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문 100, 한의학 100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개 합해서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몇 점 이상이면 돼요? 80 이상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한문 내가 30 맞았는데 한의학에서 내가 60점 맞았어.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과락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합해서 얼마만 넘으면 되니까? 80이 넘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아시겠죠? 예. 만약에 생물을 80 맞았는데 화학 20 맞았어.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과락 아니에요. 합해서 얼마가 넘어가기 때문에 80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왜 이러지? 막 또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 나오는 요강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최신의 요강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또 올해 나오면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학별 전형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전형에서 아직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1년 하시고도 이제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요. 예전에 보면 제 친구도 공부를 1년 하고서도 이 전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또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 학교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학교마다 막 탭스 보는 학교, 토플 보는 학교, 막 좀 토익 보는 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컷 토익 준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탭스도 바뀐 거예요. 이제 원광대가 한때 그랬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 토익만 보면 되니까요. 토익 열심히 하셔서 점수 많이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입시 5강에 대해서? 예. 이제 넘겨보시면요. 인원과 이제 경쟁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작년 기준입니다. 이제 올 초죠. 올 초에 시험 보신 분들 이제 내년 거 이제 올해 거는 이제 나와봐야 예. 이제 20년 거, 21년 거는 나와봐야 20년 거는 나와봐야 이제 아는데요. 동국대는 거의 변함 없습니다. 항상 2명 보거든요. 2명. 예. 근데 지원자 수는 뭐 거기에 항상 보면은 50명에서 한 7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예, 그 정도에서. 다음에 우석대 보시면 작년에 이제 1명, 이제 일반 모집에 3명 뽑았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유형에서 일반 모집과 학사 모집의 차이는 뭐냐면요. 학사 모집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 모집은 전문대학교나 그리고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원광대 작년 기준이에요. 2명, 3명이었습니다. 원광대가 가장 인원수의 변동이 큽니다. 예. 어떤 때는 심하게는 안 뽑은 때도 있었고 많이 뽑을 때는 15명 뽑은 때도 있었고 예. 다음에 동신대 거의 변함없이 2명, 1명, 2명이고요. 3명대도 조금은 변동이 크거든요. 작년에 이제 1명, 3명 이렇게 됐는데 1명 뽑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요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고요. 대전대는 항상 변함없이 학사 모집 2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원자 수가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 지원자 수는 뭐 해마다 변동이 많고요. 근데 거의 경쟁률은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해마다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막 그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경쟁률은 한 10대 1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5대 1 정도? 그러니까 좀 실력자들, 예, 실력자들끼리의 경쟁은 한 5대 1 정도, 좀 반 정도는 좀 허수가 좀 있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한의대 편입시험 있다니까 가서 봐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되니까 너무 그 지원자 수, 경쟁률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간단하게 뭐 나와 있던 여태까지 이제 출제된 문제와 예상 문제 실어 봤습니다.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시 분석하고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상황이라 좀 그러셨나요? 예. 학점 전적 아, 전적 학점. 예. 여기만 반영이 됩니다. 동국대학. 나머지 학교는 예. 그것도 동국대도 언제 반영이 되냐면요. 아,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동국대하고 대전대가 면접이 있어요. 대전대하고가. 대전대학 색깔 많이 들어가죠. 그죠? 두 군데만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국대는요, 1차를 합격하셔야 면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동국대 지금 몇 명 뽑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2명이죠? 면접 보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6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차는 필기고 2차는 면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도 한 명, 예, 제가 지도한 학생이 됐거든요. 면접까지 이 문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면접은 그럼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학문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사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동국대 1차까지는 됐습니다. 면접에선 인상이 안 좋았나 이제 떨어졌는데, 참고하시고, 대전대 면접은 별 의미 없습니다. 당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그냥 약간 인성 면접 같은 스타일? 그냥 너무 특이하게 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전대 같은 경우는 당일날 면접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치실 거예요. 아마 시험 보고 오시면.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전적대학 성적이 중요한 학교는 동국대인데요. 작년에 그런데 합격한 저희 학원 학생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 드릴까요? 3.4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답을 잘했나 봐요. 다행히 제가 몇 개 찍어준 문제에서 그냥 그래도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꼭 뭐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국대하고 네. 대전대 빼고는 전적대학 성적이 다 필요치? 아니요, 동국대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필요치 않아요. 나머지는 예. 전적대학 성적이 성적, 예, 영향 안 줍니다. 예, 예. 동국대만 영향을 줍니다. 동국대는 이제 이거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성적 증명서 이거를. 예. 다른 학교는 대학 성적이나 이런 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학도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해요. 대학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평등하죠? 이것만큼 평등한 게 없죠. 동국대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성적순이에요. 그냥 시험 보시고. 다른 거 요소 없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세요. 흔히들 막 보면은 수험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요강 만들어 갖고 와. 자기네들이 생각해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선생님 스카이 나와야 붙는 거 아니에요? 막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여기 빼고는. 예. GPA. 예? GPA라고. GPA. 성적. 학교 성적. 예. 학교 성적입니다. 토익 점수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토익이요? 토익 점수, 합격 점수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예. 토익은 사실 보면 만점짜리도 있고요. 그럼 만점을 꼭 받아야 붙느냐. 제 점수 알려드릴까요? 전 700이에요. 그리고 제 동기 중에도 750 있었고, 또 제 동기 중에 850도 있고, 제일 많은 점수를 본다면은 합격자가 제일 많은 분포는 920에서 30 분포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저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편입 시장에 저도 아까 2012년 9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하고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그때 그 이후부터는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원래 제 직업도 강사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가장 많이 합격하는 점수는 이 정도였고요. 작년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았어요.
작년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950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더라고요. 학습격생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가장 토익 점수가 높은 학교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어디일 것 같아요? 대전대? 아니야. 850 맞고도 대전대 합격했어요. 저한테 지도받은 학생이. 나이도 50 넘었는데. 우석대? 우석대? 한 번만 더 쓰시죠. 응? 동국대? 아니에요. 다 틀렸어. 동신대. 삭막해요, 여기는. 왜 그런지 이유도 알려드릴까요? 한문하고 한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신대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970 이상들이 합격을 하더라고, 보니까. 삭막해요, 좀 여기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 그때 그 해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토익 점수가 움직여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다른 데서 변별력이 안 생겨버려. 또 너무 쉽게 나왔어. 변별력이 안 생겨버려. 그럼 이럴 때 토익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진짜 잘 돼가지고 막 골고루 분포가 딱 됐어. 이럴 때는 토익 점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저희 때 원광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 보면은 토익 700점짜리들도 몇 명 됐어요, 사실. 아, 저 사람 보고 그럼 토익 700만 맞아야지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최대 재산이거든요, 사실. 편입이라는 항해를 하기 전에 가장 충실하게 많이 갖고 가야 돼 점수 중에 하나는 일단 누가 뭐래도 토익이에요. 어떤 변수가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야. 문제가 쉽게 나오면 더 좋고 어렵게 나와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되시죠? 네. 이건 제가 좀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저도 뭐 많은 합격생들 보고 또 주변 학생들 보고 이렇게 한 결과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토익 점수라는 게 희한해요. 한다고 해서 계속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어느 딱 한계점에 부딪히거든요. 개인마다 부딪히는 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80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905점, 900까지 진짜 피나게 넘겼는데 905점에서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막 6개월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과목에 이제 그 치중을 하셔야죠. 이제 그러한 포인트를 이제 학원에 계시면 저랑 이제 계속 상담을 할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코치를 받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토익 여러 번 많이 봐서 예. 제일 좋은 점수를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제일 점수 하나예요. 제일 점수 하나고, 그리고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예, 2년인데, 그 요강이나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유효기간 또, 뭐,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사하고 일반 모집하고 예. 차이점이 학사라고 했을 때 아, 예. 이게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야 좀 차이점이 차이점은 사실상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격. 그러니까 일반은 2년 그 전문대 혹은 그 4년제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는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사는 말 그대로 예, 뭐만 할 수 있어요? 예, 4년제 졸업한 사람. 그런데 4년제 졸업한 사람이 일반 가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 유불리
우리가 학사 아, 그건 없습니다. 졸업자가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요. 다르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뭐 다르게 나오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학사나 일반이나. 그럼 학사 출신자는 일반을 할 건가 학사 할 건가는 이제 그때 이제 경쟁률 보고 이제 조금 눈치 작전 하셔야죠. 학사가 뭐더셀 수도 있고 일반이 셀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저도 일반으로 갔어요. 학산. 네, 그때 보면 일반이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일반이 이제 경쟁률이 어떻겠습니까? 더 세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4년제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학사이신 분들은 상황 봐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직 2학년까지 마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반만 넣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똑같아요.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똑같고, 시험 보는 것도 똑같아요. 예. 굳이 꼭 4년제 졸업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해도 되는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되죠. 이제 전통적으로 어디가 좀 세더라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해에 따라 달라요. 학사에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일반에 많이 뽑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학사가 작년에 2명이었고, 일반이 3명이었잖아요. 예. 재작년에는 언젠가는 또 이게 반대였어요. 학사가 3명이었고, 일반이 2명이었고. 그거는 그때 이제 학교 본부 측하고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딱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대학은 모집이 없었다는 얘기가. 여기 없는 대학이요? 아까 대구 한의대 빼고는 모집이 없었고, 예전에 동의대라는 데가 있었는데, 뭔가 일이 있어서 없어졌죠. 그 뒤에 아예. 사실 대전대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다가 부활된 지 얼마 안 돼요. 자, 또 뭐지? 예. 일반 편입할 때뭐 학점은 얼마 정도? 학점? 그거는 이제 요강에 나옵니다. 그게 한 80학점 정도 보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 기준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2학년 때까지 웬만큼 학점 채우면 다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입학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뭐, 너 학사라고 뭐, 면제해 주는 것도 없고, 과목 중에. 일반이라고 해서 너 더 들어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수업 연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제일 중요하죠. 4년, 얘도 4년, 예. 나머지는 5년. 그런데 이 학교 또 많이 들어가죠, 체크가. 여기 의사, 약사, 한약사, 이런 분들은 4년, 나머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5년. 아시겠죠? 예. 자, 의사이신 분 계세요? 약사이신 분? 한약사이신 분? 4년이에요, 여기 가면. 편입해서 이렇게 다녀야 된다. 예, 다니는 연수. 물론 유급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유급하면 더 다닐 수도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직업을 뺀 나머지 분들은 5년에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학교 경북대하고 보시면 다 5년이에요. 예. 다 5년. 원광대도 5년. 예. 우석하고 3명이 좋은 데가 그거죠. 4년. 이해되시죠? 예. 자, 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좋아요. 뭐 다른 학원 가는데 뭐 잘 안 알려주더라. 잘 모르더라. 뭐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는 거 다 물어보시고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문제가 예. 글쎄 뭐 공부한 게 나름이겠지만 각 대학들이 한문, 한의학, 뭐 이런
화학생물 이게 까다로운 편입니까? 아주 좀 수준이 예. 아주 높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면 웬만큼 충실했을 때 볼 수 있는 정도? 다 충실하게 하면 볼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장담드려요. 저희 학원서 하는 거 뭐 1년 동안 진짜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딱 보시면 시험장 가서 야 진짜 말하는 거 다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됩니다. 어느 학교를 보든지. 저기 한 명, 두 명이니까 거의 1, 2등만 붙는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그건 부담감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수능은 많이 뽑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지금 몇 명 안 뽑잖아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그 학교를 한 군데 안 보거든요. 여러 군데 이상 보시니까요. 예. 사실 여러 군데 이상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원광대만 준비하신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보면 원광대 준비하신 분들 원광대만 하신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차피 이제 제가 그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원광대가 안 뽑았어요, 아예. 그럼 1년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제 원광대 하나만 보고 해라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그런 사건이 한번 딱 터지고 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을 빠져요. 근데 원광대 가장 큰 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의학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또 볼 수도 없어. 물론 볼 수야 있겠지만 어때요? 좀 합격권에서는 조금 멀어지겠죠. 예. 그래서 물론 한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좀 높긴 하지만요. 수능 경쟁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예. 수능으로 오는 게 저희 학교 보면 거의 100대 1 되거든요. 수능으로 애들 뭐 와서 보는 경쟁률도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만 힘들게 들어온 줄 알고 그랬더니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그냥 워낙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경쟁률 자체로만 보면 거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 개 학교 그렇다고 막 다 본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끝나고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각 과목별로 이제 한번 다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는 한문 시험이 한자 급수랑 몇 급 정도에 나와요? 근데 이제 한자 급수 시험이 중요하냐? 글쎄 이거는 이따 한문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한문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겹치는 거의 있어요. 겹칠 때 있어. 작년에도 겹쳤어. 대전대하고 세명대가 겹쳤어요. 이게 겹치면 한 군데 선택하셔야 돼요. 좀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직접 가셔서. 특히나 원광대 가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일찍 가셔야 돼요. 12시면 딱 샤타 내려버려요. 그냥. 울고불고 하는 사람 해마다 몇 명씩 있어. 안 보내줘. 안 들여보내줘. 그러니까 그 학교 거기 가서 보셔야 돼요. 자, 또 질문하십시오. 요강 정리하는 것도 막 힘드실 거예요. 막 보면, 어느 학교 뭐 본다. 그리고 막 뭘 선택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럼 이 생물 화학 시험이 예.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냥 일반 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배운 거하고 전혀 연관? 아니요, 연관성은 있지만, 물론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례로 하나만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영어 시험도 종류가 많죠. 토익 있고, 탭스 있고, 토플 있고,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토익 점수를 따야 되는데, 야, 그래. 토익보다는 탭스가 더 어렵고, 또 토플이 더 어려우니까 난 이거 가지고 공부하겠어.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요, 다 그거에 맞는 깊이와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조금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트 준비하다가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냐, 달라요. 똑같은 화학인데도 약간. 약간 달라요. 미트 공부에다 오는 학생들 약간 달라요. 하지만 화학 잘하는 사람 다 잘하겠지. 생물 잘하는 사람 다 잘해.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동안은 조금 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공부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 화학생물 같은 경우는 고3생들이 수능본 정도 아니에요. 수능하고도 유형이 완전 달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한번 다 그러면 뭐 어차피 EBS 공짜니까 한번 수능 보고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한번 해보셔봐요. 해보시고 원광대나 가서 딱 봐보셔봐요. 아 1년 버렸구나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정도가 정도 난이도의 그 예. 수준 정도가 고3하고 하고 더 하이죠 저희가. 더 높아지죠. 높죠. 대학 정도에서 배우는 그 정도 수준 가는 건데. 그렇죠. 일반화하고 일반 생물학 정도 갑니다. 이제 거기에 그 원광대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이 들어가고요. 조금 높아요. 원광대가. 가장 화학 난이도가 높은데 원광대. 다음에 대전대, 동국대 이 순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화학 원투를 했다 할 정도가 돼야 조금 이렇게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 보죠. 화학만 봤을 때. 화학이요? 더 보셔야 됩니다. 더 예. 완투가 좀. 예, 완두가 지금은 부족하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저때 지식하고 요즘의 지식은 달라졌어요. 일단 물론 생물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화학은 뭐 그때 지식이나 지금 지식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처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의대가 수능으로 본다면 어때요? 뭐 서울대 웬만한 과, 거의 스카이 웬만한 과 다 갈 정도 이상의 성적 가지는 학생들이 오는 데잖아요. 예. 근데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하셔야죠. 예. 그럼 배우는 과정에 학교에서도 생물화학을 배우게 됩니까? 안 배웁니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한의학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생물화학이 기본을 여기서 안 닦고 가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합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 입학하시면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절대 안 잡아주십니다. 교수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죠? 아니까요. 예. 생물화학을 직접적으로 학점에 예.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유기화학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학교 가시든지 유기화학, 생화학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리학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하시는데 요즘 양방 쪽 한의대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양방 쪽 과목이 더 많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그래도 막 한자로 된 원전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한문, 한의학 많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양방 쪽 책을 더 많이 봐요. 사실 영어로 된 논문 더 많이 봐야 되고 왜 토익 공부합니까? 그러는데 영어로 된 논문 봐야 되고 또 그 표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화학 쪽 내용 모르면 힘들어요. 모 학생이 지금 그 한의학하고 한문만 해가지고 유급당한 경우도 많아요. 생물화학 쪽 안 하고 가서. 물론 그렇다고 다 하고 가시다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다 맞춰서 뭐뭐 하라고 저희가 코치를 해드리니까. 왜냐면 다 먼저 가본 길이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아직 안 가본 길이시고.